네, 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부 끝나고 잠시 밖으로 나가보니까요. 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셔야 하니까요. 외출보다는 저희 2부에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강의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전화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문자창을 바로 열어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네, 이 종목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오늘도 깜찍하고 예쁜 소녀 앵커 현미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ABL 바이오 17,235원에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 종목 도와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종목은 네,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신사임당님 너무 반갑고 믿음직하시네요. VTGMP 1,800원에 매수 15%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두 종목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이 ABL 바이오를 우리 닥터왕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 잘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항상 칭찬을 해주시는 분 같아요. 예쁜 소녀 앵커 현미님, 네. 잘 도와주시죠. 지금 매수가가 지금 현재 시장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도 나쁘지가 않으십니다. 지금 최저가 구간에서 담으신 것 같은데 매수를 하고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저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 한 16,000원 여기 구간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엊그저께도 단기적인 시장 반등이 나와주는 타이밍에 반도체 쪽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어느 정도 좀 그러한 수급들이 모여주는, 외국인 수급들이 좀 모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체 신약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암제 쪽으로 같이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이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 종목이 잘 가죠. 셀리버리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체내에서 바이오 전달 물질과 관련된 부분들 기술 이전이 지금 성공을 한 듯 말 듯. 이제 일본 쪽에 글로벌 빅파마 쪽과 수천억대 기술 이전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 기대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한 80% 정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항체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술 이전으로 확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강력한 기술적인 강력한 그런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유를 하시면서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한 16,000원, 목표가는 중장기 구간으로 한번 보실 때 3만 원 구간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VTGMP였는데요. 이 종목은 우리 신사임당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종목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는 VTGMP를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이고요. 자회사 K블리를 통해서 이 중국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엔터라든지 이런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한한령 해제에 따른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 호재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TGMP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8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방으로 120선 구간대 지켜준다면 이 종목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 종목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힘을 응축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안 오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봉상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손절가는 8,800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의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11,000원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 대비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신다면은 12,000원대까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인데 어디 외출 안 하시나요? 외출 병 때문에 그냥 상살 없는 깜빵에 집에서 주식 채널만 보고 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고민되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SFA요. 네, SFA시고 비중과 매수가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는 41,900원이고요. 비중 30%요. 네, 41,900원에 3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36,750원으로 어제장에 마감을 했어요. 좀 네. 하락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바로 연결을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닥터간 전문가님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요? 신사임당. 신사임당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할게요. 네. 어머니, 제가 오늘 방송 많이 버벅댔는데 좀 인공지능 같이 말을 하죠. 아니에요? 네. SFA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41,900원. 41,900원이요? 예. 이 종목을 매수하신 사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한 달 넘었겠어요. 근데 네, 방송에서 괜찮다고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제가 매수해가지고 43,5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때는 매도를 안 하고 네. 목표가를 45,000원까지 네. 예, 1차 목표가 이거 네네. 지금 제가 좀 많이 사서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봤어요. 그 전에 하니까 1차 목표가 45,000원이고 또 2차 목표가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네. 43,500원 올라왔을 네. 때도 매도를 안 하고 네. 예 무조건 4만 5 성질이 고지식에서 4만 5천 원 올 때까지 그냥 들고 가려고 했는데 네. 요즘 이렇게 막 떨어져서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면 중장기라도 들고 가면 다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고민이네요. 저는 일단 우리 어머님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뭐 SFA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대비 좀 하락폭을 조금 키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대비 이제 다른 종목들,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0%, 40%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OLED 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특히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좀 기준점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네. 월봉상으로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34,500원대 이 60선 구간대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이 구간대는 지켜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간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서 덕산 네오룩스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섹터거든요. 예. 네,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단기도 이제 박스권을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돌파를 하면서 계속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 덕산 네오룩스를 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덕산 네오룩스도 제가 봤을 때 32,000원대 지켜주면서 움직일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신 SFA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종목을 가지고 갈 때 단타로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봉 월봉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저점 구간 35,000원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으로는 34,500원대 이 구간대를 손절가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35,000원대 지켜주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드릴 때는 5만 원대 잡아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대를 이제 도달도 하기 전에 계속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싶으시다면은 목표가 5만 원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5,000원만까지 올라와도 해가지고 주고 있었는데 네. 그때 43,500원까지 올라가고 네, 딱 네, 네, 멈추고서는 또 이렇게 내려가고 네. 그래 어제 저녁에도 내가 이거 종목 상담하니까 네. 34,00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월요일날에 조금만 약간한 반등이 38,000원 있으면 얼른 빠져나와야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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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네, 네.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자, 상담 잘 받으셨죠? 혹시라도 네네. 또 여기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음번에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은 심사위원 전문가님 말씀처럼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문자창을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네,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안녕하세요. LG 디스플레이 28,100원의 비중 아이고 10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복받은 임장님 팬입니다. 큐브 엔터 4,395원의 1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종목을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LG 디스플레이는 우리 닥터왕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뭐 큰일 났습니다. 뭐 반토막을 넘어가셨어요. 그러면서 뭐 비중이 뭐 물탈 비중도 안 나 계시는데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는 뭐 앞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불가능한 구간이죠. 왜냐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셨을 때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영업 손실이 거의 1조 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중국 쪽으로 저가 LCD를 생산을 모두 다 지금 뺏겨버렸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지금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애플 신제품 아이폰 12 출시일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마 올해도 한 9월달, 10월달 정도에 진행이 될 거예요. 당장 지금 이제 작년도에 아이폰 쪽에서 OLED 출하량을 늘리면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아이폰 쪽으로 진행이 됐었던 그러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매출을 내는 비중 중에 거의 40%가 모바일 쪽에서 지금 이제 나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TV라던가 대형 패널 쪽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를 하실 부분 같은 경우 그쪽 한 구간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지금 뭐 손절가는 의미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 아이폰 관련된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는 5월달, 6월달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시면서 여기서 저점 이탈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매도를 하셔야지 지금 단기적인 뭐 상승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큐브 엔터였는데요. 신사임당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종목은? 이 종목도 앞전의 종목과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 수혜주로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큐브엔터를 매수하셨을 때는 뭐 초록뱀도 움직이고 뭐 DPC도 움직이고 키이스트도 움직이고 전반적으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큐브엔터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방으로 지지 라인이 2,150원대 형성되어 있고요. 월봉상으로 흐름을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런 이제 저점 구간까지 거의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시세 탄력이 살아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흘러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이 나왔을 때 반등을 주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갭락이 나오면서 꾸준히 차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한 줄로 좀 요약을 하자면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다른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올 때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그렇게 반등폭이 세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저점 라인 단기적으로 2,300원대 종가 기준으로 좀 지켜주시는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반등 나오는 구간을 보시겠다 하시면은 주봉상의 이 저점을 형성했던 강력한 지지 라인인 2,150원대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반등을 줄 때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 구간이 2,950원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실 수 있는 가격대는 2,9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되시는 종목이 어떤 걸까요? 다른 손 ENA. 네, 바른손 ENA이시고요. 매수가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요. 심사인당한테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랑 비중, 가격. 매수가가 2,960원. 네. 그리고 비중이 70%예요. 네, 꽤 크게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자, 바로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찾아뵙고 싶은데 뭐 네. 찾아뵐 길이 없어서 어떻게 오늘 그래요?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네. 우연히 만난 것도 저희 인연인가 봐요. 네, 일을 하고 나서 만나 뵙고 싶어요. 그래요? 네. 잘하신다고 소문났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와주세요. 네. 그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는 2,960원대 매수하셨으면 시세 네. 탄력이 나온 이후에 그다음에 하락할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저께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그 매수하시고 6,000원 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6,000원 찍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산지가. 그러면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네, 저는 이제 이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어머님과 제가 일찍 만났다면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얼마의 매도를 했을지를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종목을 2020년 1월 달에 이날 1월 14일 날에 네. 이제 좀 소개했던 종목이에요. 이제 온라인 공개 그러세요?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그 아카데미 시상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2,000원대 저항대 돌파하고 이제 급상승한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매수를 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사실 좀 이 고점이 있죠. 2019년 5월 달에 형성했던 고점대를 이탈을 했어요. 그 가격대가 3,000원대거든요. 3,000원대를 네. 이탈을 했으면 그 다음 지지라인은 일봉상으로는 60선 지지라인이 2,120원대를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네.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전 주봉이나 월봉 보면서 대응하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짧게 방망이로 휘두르면 2,200원대를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이제 네.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웬만하면 2,200원대를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죄송하지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네. 심사인당님, 네. 이거를 다시 매도를 해가지고 매수를 할까요? 지금 이제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략을 좀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일단 지지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목이 시장이 회복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포지션인데 바른손 ENA만 계속 이제 하방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이 지지 라인을 이탈했던 그 시점부터 한 번에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네.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이제 그 전향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중이 70%면 사실 추가 매수도 사실 좀 무의미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지지 라인을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바른손 ENA가 이제 워낙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기생충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드라마 제작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기대감이 이미 6,000원대 돌파했을 때 선반영이 됐을 확률이 높고 이 종목이 여기서 그냥 끝난다는 얘기 아니라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이제 고점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혹시나 이탈을 네. 하게 된다면 제가 요즘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네. 찾아오세요. 네, 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이 종목을 조금씩 정리를 하시고 나서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바른손 ENA가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 궁금하시면 저 한번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 세라고 4글자를 검색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하시고요. 그 근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 종목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창이 뜨겁다고 합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저는요. 바로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셀리드 24,150원에 2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고요. 다음 종목은 네, 이 종목을 선택할까요? 신사임당님 반갑습니다. 미모는 여전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세미콜라이트 매수가는 2,725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먼저 셀리드는 우리 닥터원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추가 매수 여력 있으시면은 평단 한번 낮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여력은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현재 충분히 과매도 구간으로 나와주고 있고 추가 매수 한 18,500원 정도에서 담으시고 손절가는 짧게 한 17,000원, 17,000원 구간대 한번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리드 최근 이제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지속적인 하락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뭐 내용들은 괜찮죠. 면역항암제 관련된 내용들 지금 녹십자셀과 생산계약 체결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뭐 셀리드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뭐 해외 업체들 쪽에서도 관련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많고요.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를 현재 타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상장 가격으로 보실 수 있는 한 45,000원 여기 구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세미콜라이트 우리 신사임당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가야 될까요? 사실 좀 저는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뭐 헬스케어 이슈가 나오면서 뭐 UV 마스크 관련된 이슈로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이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계속 이제 신저가 랠리가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264억, 지금 상패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패 시즌을 앞두면서 300억 이하로 빠지면서 주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도 차트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이 종목이 당장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정리를 좀 일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1,390원대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추가적으로 계단식 하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 목표가는 1,98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이 어떤 걸까요? CIS요. CIS시고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그 4,220원에요. 35%.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닥터원 전문가님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님 두 분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요? 신사임당 분한테 부탁할까요?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오늘 인기가 많아가지고 송구스럽네요. 네, 우리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CIS 매수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4,220원이요. 4,220원이요. 예. 이 종목 35%라고 하셨나요, 비중이? 예. 이 종목 매수하신 거 2차 전지 때문에 매수하셨어요? 예, 테슬라 그 주가 고점 돌파하고 깨질 때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N자형 파동을 보시고 들어가셨나 봐요. 신고가 예. 보고 들어가신 거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전공정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최근에 뭐 특허 공시도 나왔고 특허 공시 나오면서 고점 때리고 이제 하락하는 그런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시장 대비 움직임이 괜찮은 편이네요. 예. 저는 지금 자리에서 N자형 파동이 나오려면 3,770원대 지켜줘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승을 하고 이제 눌림목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나올 때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추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의 지지 라인을 보니까 3,770원대 부합하고 그 다음에 2월 11일 날에도 3,770원대 어느 정도 이제 터치를 해주면서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가격대 단기적으로 3,770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그저께 폭락해가지고 네네. 그 21선을 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종목의 움직임만 봐서는 괜찮은데 이 네. 증시 움직임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패닉셀이 이 힘에 붙이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종목은 괜찮은데 증시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매수 평단가가 조금 높으신 편이라서 네. 추가적으로 우리 아버님이 매수하신 가격대를 돌파하는지를 좀 보시면서 예. 그냥 보유하신 비중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3,770원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매수 평단가가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4,800원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문자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요, 바로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닥터강님, 모베이스전자 1,83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60%라고 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네, 위에 있는 바로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수고하십니다. 성창 오토텍 9,200원에 매수하셨고 10% 보유하고 계시네요. 이 두 종목을 도와드리고 싶고요. 먼저 모베이스 전자는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 한번 연결을 도와드릴게요.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몇 주나 들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중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손실도 지금 크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지금 점상으로 떴었던 구간대 거의 갭상승했었던 부분을 많이 메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술적 반등 나와주면서 이번 주 다가오는 주 한 1,600원 구간 반등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책 수혜주 모멘텀으로 고점 2,000원 구간도 돌파가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평단가 구간이 너무 불리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일단 버티시고 지금 밀려가지고 장기평선 구간까지도 지금 하락 이탈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그냥 뭐 무의미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한 1,350원 구간대 일단 잡고 가시면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2,000원 돌파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성창 오토텍 바로 신사임당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이 종목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전문가님? 전 사실 수소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손절가를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차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실적 모멘텀으로 나오기에는 어느 정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 성향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할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과거의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은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9일 날에 어느 정도 이제 고가의 주가까지 이제 상승했었는데 이때 현대차 이제 열 교환 전지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서 상승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 종목이 뭐 에어컨 필터라든지 이런 필터 관련된 그런 부품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뭐 필터 관련된 뭐 종목이다.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나왔었지만 그런 이제 기대감이 무색하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코로나나 그 외에 이제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과거에 2019년도 1월 달에 움직였던 것처럼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역시 주봉과 월봉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수렴을 하는 차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거래량 없이 이제 하락을 했다. 이것은 이제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이 가격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할 사람은 대부분 다 매도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이 회복한다면 이 종목 빠르게 회복하는지 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셨다면 손절가 같은 경우는 6,670원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방의 저항대 9,200원대, 이 구간대를 단기 목표가, 추가 목표가는 10,00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잠시 후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도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신사임당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나요?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과거의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알면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움직였던 부분, 이제 뭐 너무 멀리는 아니고요. 2018년, 2019년에 급락장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장세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강의 시간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직장인분들이 쉽게 어떤 섹터를 공략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가 이제 급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을 잡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PPT가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만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뭐 코스피라든지 뭐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뭐 인근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 부양책이 증시 부양책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왔었지만 최근에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락하는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미증시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좋은 내용이라 그런지 지금 이제 좀 더딘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기다려 주신 만큼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2019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앵커님이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그 얘기를 듣고 강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전문가님의 강의가 아마도 이제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상승을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중간에는 그런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종목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상승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기보다는 이 종목을 지금 손절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종목을 더 가져가야 되는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물을 타서 팬다가 나까지 이런 말씀들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데 오늘 종목 산다 그런 얘기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심사위원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강의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 강의 잘 들어보시고 좋은 도움들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사위원 전문가님 강의 계속해 주시죠. 아무래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강의가 너무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듣게 되신 만큼 귀 기울여서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갖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횡보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하는 장이기 때문에 횡보하는 장이 올지 상승하는 장이 올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장,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전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하락하는 시장이 왔을 때 이 어떠한 섹터를 잡으셔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부에서는 대형주 그리고 바이오주, 화장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도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말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장이 하락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대부분은 이 하락하면서 공포심리, 그다음에 테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약화된 상황에서 투심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하려면 이런 대형주라든지 실적주, 이 올라가는데 정확한 사유가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콜마 B&H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크고 이런 종목들이 어떤 메이저 수급에 의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서 중소형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019년에는 하락장이 없었느냐, 그리고 이런 하락장 이후에 상승장이 나왔느냐를 한번 지켜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에서 봤을 때 2018년 1월 달에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뭐 삼성전자 뭐 300만 원 간다. 뭐 삼성전자 이 매출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기대감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섹터 중소형주까지 같이 영향을 주면서 증시가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29일 날에 이 고점을 찍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30일 날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시장을 본다면은 많은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증시 뭐 몇천 포인트 간다, 뭐 삼성전자 300 간다, 400 간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에서 개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슈들이 나옵니까? 이 하락을 하면서 개인들이 계속 추가 매수를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적점을 계속 깨면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점이 완벽한 저점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섹터를 잘 골라야 한다.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급락하는 구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글로벌 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이렇게 쌍바닥 찍으면서 상승을 해주는 구간도 나오고 또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숄더 패턴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어떤 이슈들이 나와줬습니까? 6월 달에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지방선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이제 나왔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 어떤 이슈들이 나왔습니까? 터키 리라와 환율 급락에 대한 이슈와 아르헨티나 IMF 구제를 받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그런 이제 신뢰도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을 면하지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공포의 시장이 왔었습니다. 이때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때 신용장보도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시가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제 신용잔고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매도 주체가 강한 매도 물량을 출회를 하면서 매도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어떤 주체가 매수를 해주는지가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갔는지를 좀 체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전의 흐름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하락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나오면서 증시가 하락할 때 어떤 섹터가 움직였습니까? 남북 경협주만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차트는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2018년 되기 전에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1000%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때 상승 흐름 나올 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은 이거를 왜 사? 주식도 굉장히 어려운데 비트코인이 뭔데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처음 출현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 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강한 시세 탄력이 나왔고요. 이 종목이 애초에 상승하기 전에 이 대장주들은 1, 2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상승했었는데 이 종목의 준비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연초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종목의 이 두드러지는 그런 이제 흐름, 시장의 관심도를 한번 이끌고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라는 그런 이제 거래소 관련된 지분 보유 이슈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요. 이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뭐 미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틈타서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언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구간. 이 음봉 때리면서 이 거래량 터진 구간. 이렇게 음봉을 때리면서 매집을 하는 거래량 터진 이런 종목, 이런 자리를 또 눈여겨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바로 부산산업입니다. 2018, 2019년도에 이제 굉장히 이 남북 경협주가 핫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제 역사적인 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싱가포르 회담이라든지 2019년에 이제 하노이 회담, 이 관련된 이슈로서 한 번씩 상승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슈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기까지 이 만남은 없었다라는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관련된 이슈가 한번 상승할 때 계속 점상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편이 아닌데도 이런 상승폭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좀 나쁘게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주면서 또 하락을 해줬지만 다시 한번 또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화 창구가 열려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쌍봉을 때리고 하락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결국에는 중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차트를 이제 너무 늘려서 왔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도 거래량 터지는 음봉 라인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증시를 떠나서 처음에 상승하는 섹터를 잡게 되면은 600%, 1000%가 가는 종목들이 있다. 대장주 위주로 잡으면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YO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뭐 장비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상승한 이유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지지부진할 때 이 종목이 상승해서 처음 상승할 때 이제 상한가를 날아갈 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습니다. 아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 하락하는 추세에서 왜 올라가느냐? 근데 이 종목은 바이오 산업, 이 신산업을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에 어떤 게 많이 나왔습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약간 바이오와 상관없는 그런 종목들이 바이오주가 한번 이슈 받으면서 상승을 하니까
이 기업이 원래는 주 업종이 다른 거였는데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을 구축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던 시즌 중에 하나가 이 YOM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앞전의 패턴과 유사합니다. 어느 정도 한번 나라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야. 나 한번 봐줘라고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래량 동반한 음봉 매집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주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대시세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KMW입니다. 이 5G 관련돼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에서야 알고 계시지만 이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수 접근을 하시는데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이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시즌을 맞이할 때마다 잘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2G, 3G로 갈 때 그리고 3G에서 4G, LTE라는 그런 새로운 이제 통신이 나오면서 이런 관련된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시즌에서만 이 매출이 신장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놓치지 않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도 이해도가 높으시다면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이 3G에서 4G, 4G에서 5G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통신의 세대가 변화가 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장비 라인이 구축이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5G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움직였는데 이거의 시발점 같은 경우에는 KMW라든지 뒤에 오이솔루션이라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또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전의 종목과 유사하지만 박스권이 아니었던 이유는 어느 정도 관심도가 전혀 없어서 앞전의 종목과는 다르게 매집을 하면서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쌍바닥이라든지 삼중바닥을 형성할 때 이 하락하는 포인트에서 상승했다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액면 분할하면서 매수 접근을 하셨을 텐데 이 종목이 계속 신저가, 액면 분할 이후에 계속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 부분이 있었고 미국도 기술주들이 굉장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동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4만 원 깨지는 가격대가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신저가를 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을 주더라도 눌리는 구간이 있어서 무서워서 매수 접근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목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입니다. 지금 이제 두 종목 다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뭐 분식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악재가 나와주면서 하락했지만 결국엔 저점 잡아서 매수하면은 이런 종목들도 120%대 상승이 나왔다. 그 다음에 어떤 종목입니까? 모베이스전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책 수혜주로서 상승했었는데 현대 관련된 이제 부품주로서 이 종목이 이제 뭐 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나와줬었는데 결국에는 저점 대비 6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코스피 지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 금요일 시장에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았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숄더 패턴으로서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연광이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생뚱맞게 정책 관련된 수혜 이슈로서 이 종목이 상한가 그 다음 날에 20%대까지 상승하면서 53%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DPC 앞전에 말씀드렸던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바른손 ENA 앞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월요일 날에 어떤 섹터가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어떤 섹터가 올해 한 번도 상승하지 않았던 섹터냐, 어떤 섹터가 앞전에 600%, 1000% 상승했던 그런 구간대처럼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만에 방송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 갈 종목은 비우고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기회를 잡으실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 3시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을 선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라고 4글자를 검색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사임대 전문가님께서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고요.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1, 2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